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청신호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범시민대책위가 긍정적일지 회의적일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상황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21일 출범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보죠. 네, 지금까지 우리 대구의 코로나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뉴스 포커스가 되었죠. 정말 엄청난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뭐 끝난 것은 아니죠. 네. 어쨌든 수치적으로 봐서는 확진자의 수치가 지금 뭐 현격하게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 그동안에 이제 움츠러들었던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이 시민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속에서도 어쨌든 앞으로를 또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왔죠. 네. 그렇다고 이대로 완전히 또 풀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범시민, 시민단체, 종교계, 교육계, 뭐 기업 이런 그 전체 관계자들 한 200여 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22일 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화상회의를 열고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회의를 하자.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뭐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시민들이 이 시간 이후에도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가면서 지역 경제 활동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방역 수칙이라든지 또 시민들 우리 각각의 준수 사항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런 그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또 뭐 시민 홍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생각은 되는데 경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 즉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일상으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다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그러한 상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범시민대책위가 자발적인 실천에 좀 주안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범시민대책위가 출범하고 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데서 물음표가 좀 붙는데요. 실천 수칙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우선 없습니다. 또 생활 수칙을 만들어 홍보한다는 방침도 이 자발적인 참여에 좀 기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방역의 고삐가 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범시민대책위가 시민사회 대표 200여 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대구시 행정의 들러리나 단순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열렸던 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서 보면 이 생활방역 수칙을 대구시가 마련하고 200여 명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걸 대구시가 시민 대표들에게 알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시민 대표들은 200명이나 참여하다 보니까 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뭔가 의견을 내기보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야기를 하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매주 정례적으로 이제 분과별로 나눠서도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대구시의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한 이 시민 대표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대구시가 자신들이 마련한 수칙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래로부터 필요한 방역 수칙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 범시민대책위가 설립된 목적인 2차 감염 유행을 막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 이것이 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도 구성이 돼서 지난 23일 1차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논의와 점검이 주를 이뤘는지도 좀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제 지금까지의 국내외 경제 동향 그리고 대구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구 지역의 이제 기업체들 창업 보육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상당한 역할을 한 대구시 산하 기관입니다. 줄여서 이제 우리 대구 TP라고 그러죠. 테크노파크 약자로 TP라고 하는 대구 TP에서 이제 대구 지역의 산업 경제 동향을 이제 보고하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 범시민대책위원회 우리 청 기자 얘기하셨잖아요. 200여 명이나 물론 화상이라고 하지만 200여 명 정도면요. 그거는 강연이지 회의 아닙니다. 회의 불가능합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도 저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은 안 됐지만 뭐 최소한 수십여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정말 이것이 알맹이는 회의가 될까? 알맹이는 회의, 그 알맹이를 가지고 직접 실행하고 결행하는 이런 회의체가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일단 이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이 같은 움직임은 경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경북 상황까지 좀 짚어보죠. 네, 경북 역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구시와 흡사합니다. 경제계와 민간단체, 또 시민대표, 또 학술단체, 청년, 농업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도지사와 함께 민간위원장도 참여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분야별 자문단들도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진이 자체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서 세부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이걸 경상북도에 제안을 하고 이것을 경북도가 좀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출범 시기는 4월 26일을 기점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26일까지 위원회 명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고 각 시군을 통해서도 인재를 추천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이만큼 많이 모아놓고 경북도 차원에서 나온 생활수칙이나 방역대책들을 그냥 전달하고 강연하는 데 그칠까 봐 사실 우려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해왔던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전문가 그룹들로부터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고 이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계죠. 각 시군 그리고 여기 이 밑에 있는 통방까지 내려가는 기존에 형성돼 있던 이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한 방역 대책 전파가 좀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한 우려도 여전히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구 경북이 비슷하게 대응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대구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대응 상황도 좀 다시 점검해보죠. 기 교수께서 좀 종합해 주시죠. 네, 몇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이제 일반 소비 매출을 놓고 보면 2월 18일 날 소위 말해서 31번 환자 확진된 날이죠. 그 이후를 보면 마이너스 29%, 30% 플러스 마이너스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 데이터 정확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번 4월 들어서서 마이너스 12% 정도로 조금은 감소폭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소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려움이.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의 이 산업 생산 지수가 한 10% 정도 활동이 떨어지면은요, 평균 한 40만 명 정도가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네. 대구를 놓고 보면 한 10만 명이 넘습니다. 통계를 놓고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는 좀 진정돼 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앞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산 휴업 그리고 가동 중단 그리고 가동 조업 일수를 줄이고 매출이 안 되고 수출이 줄었고 이 영향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용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기도 하고 그럼 이제 기업도 이제 도산 뭐 휴업 정도 같으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그럼 조금 이따 또 이제 다시 한다지만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전국에서 우리 대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은요. 대한민국의 바이러스의 중심이 대구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우리 표현으로 조금 방송에서 좀 비속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상도 보리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지금 전국에서. 실례로 대구에 있는 업체, 건설 관련된 업체들 다른 지역에 공사를 하러 갔더니 사전 얘기는 다 끝났어요. 견적도 다 주고받았고 갔는데 막상 현장에 갔더니 명함을 내니까 주소지가 이 회사의 주소지 대구니까 공사를 못 주겠다. 가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사례로는 대구에는 또 안경 산업이 굉장히 또 중심입니다. 섬유도 예전부터 좀 중심이긴 했지만 안경 업체도 비교적 전반적으로 좀 영세해요. 근데 어느 안경 업체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뭐 수천 개씩 안경테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첫째 영업을 해야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업 자체가 안 되니까 생산 숫자가 뭐 거의 기하급수로 10분의 1로 줄어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대구 경북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동해안 중심으로 해서 회가 안 팔리니까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잠깐입니다. 반짝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전히 비대면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아예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북대가 지난 20일 처음으로 1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남대, 경일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등도 이 수업 전체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1학기 말까지 연장을 하되 기말고사는 오는 6월 23일부터 대면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학들도 일부 실험 실습 강의의 경우에는 5월 5일 이후부터는 과목별 담당 교수 재량으로 대면 강의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인 게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때문에 중간 기말 시험 역시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기말고사로 몰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안도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것이 지금껏 상대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A 학점을 30%만 줄 수 있었는데 A 학점을 50% 이상 주도록 이 방침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등록금 학교 시설도 이용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 하게 되면 차라리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를 가는 편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학교 대학 측의 경우에도 장학금으로 학생들한테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의 이 같은 대학들의 비대면 수업 확산 이후에 부산 지역 대학들도 지금 비대면 수업을 점차 늘려나가고 기간을 연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네.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경우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항체가 생기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25명 양성 환자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항체는 모두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항체가 생긴 사람들 중에서도 이 12명은 또다시 호흡기에서 검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걸 구축하는 노력을 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이어집니다. 현황 살펴주시죠.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분위기 우리가 뭐 뉴스로 많이 접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채용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다시 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뉴스가 되고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공무원 시험들이 계속 이제 연기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진행하는 각종 그 국가 자격증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수 지금 미뤄져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5월달 들어서서 5월달 되면 이제 5급 국가 공무원 시험도 이제 정상적으로 치르겠다. 연기된 겁니다. 원래 2월달 하기로 됐는데 연기된 거고, 뒤이어서 이제 외무 관련된 이제 공무원 시험 치르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소방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것이 전국의 모든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굉장히 뭐 다행스럽고 좋은 일인데, 이 소방 공무원 채용 시험도 미뤄져 왔다가 지금 이제 곧 6월 달에는 이제 치르겠다. 응시 인원이 한 5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를지 저는 좀 걱정은 좀 됩니다만, 네. 상당히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될 텐데 뭐 나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병무청도 지금까지 우리 보통 그 병력 신검이라고 그러죠. 신체 검사, 이것도 미뤄져 왔던 것. 그리고 또 이제 개중에는 또 이제 대구 출신, 대구 경북 출신 신검 대상자, 신검 밖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 뺐었어요. 대구에서 가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정상화 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군 복무하는 이제 군인들도 이제 서서히 외출, 외박도 조금 안전한 지역은 허가하겠다. 이런 정도로 좀 일상으로 좀 돌아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찌됐든 범시민 대책위가 출범했고 이에 따른 행동 수칙도 윤곽을 드러낸 만큼 지금의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코로나19 극복의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자발적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동참이 중요한 만큼 두 분께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덧붙여 주시죠. 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까지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이제 우리 사회에는 주기적으로 좀 찾아오겠구나. 이것이 극복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사회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깨달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초반부에는 2월 18일 날 대구에 31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질병관리본부가 내놓는 생활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손 씻기, 그리고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행사를 갖지 않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대화를 나누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느슨해져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특히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이 답답한 분들이, 시민분들께서 밖으로 나오시고 싶은 심정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저 또한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밖으로 나오시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인 거리두기와 기본적인 방역 생활 수칙들을 좀 준수한 가운데서 스트레스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갑자기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열심히 뛰면 어딘가 삐끗하기 싫거든요. 준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다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몸풀기 단계,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방금 우리 청 기자 그 시민 동참, 시민 운동 뭐 100% 공감하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대구시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신천지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천지와 관련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여러 가지 시민 질타에서 전국 뉴스도 얼마나 나왔습니까? 게다가 그런 데다가 또 제때제때 지급해야 될 걸 놓쳤어요. 물론 공무원들 바쁩니다. 수고합니다. 이해합니다. 의료인들 전국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와준 의료인들, 간호사들, 그 봉사수당 그거 늦게 지급해서 또 질타를 받았죠. 그리고 이 방과후 생활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당장 일거리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 그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이것도 다른 지역보다 늦고 경북보다 늦어서 지금도 욕을 얻어먹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다 좋습니다. 타이밍과 속도 놓치지 말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대구시의 전반적인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